그래서 먼저 이제 운동하는 물체는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그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관성. 그치? 그리고 자, 운동하면서 가지는 어떤 운동의 효과. 그거를 이제 운동량이라고 그래. 운동량. 그래서 관성은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이야. 그러니까 정지하고 있는 물체는 계속 어떻게 돼? 정지하고.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등속 직선 운동한다는 거지. 또는 등속도 운동을 하는 것이 바로 관성이다. 이게 뉴턴의 제1법칙이 될 거고. 자, 이때 이 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 합력의 크기가 0이 돼야 된다. 그치? 왜냐면 힘을 받으면은 운동 상태가 변하니까 가속도를 갖겠지.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관성이에요, 관성. 그래서 계속 정지하려고 하는 관성을 정지관성, 계속 등속 직선 운동하려는 관성을 운동관성이라고 얘기하고. 그랬을 때 이 관성은 무엇과 비례한다고? 질량과 비례한다. 그래서 관성의 크기는 바로 이제 질량에 비례한다.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다. 다시 말해서 이 관성을 깨게 하려면 그만큼 더 많은 힘을 가해줘야 된다. 알지? 그래서 정지한 버스가 갑자기 출발할 때는 자, 버스가 앞으로 가게 되면 이 사람은 원래 이 자리에 있는데 버스가 앞으로 가니까 그 자리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돼? 몸이 원래 방향으로 뒤로 제켜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버스는 이쪽으로 힘을 받았지만 자, 이 사람은 여기서 서 있다가 뒤로 이렇게 무언가가 나를 미는 듯한 힘을 받겠지. 그래서 이때 작용하는 가상의 힘을 뭐라고 부르냐? 이 가상의 힘을 관성력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건 정지관성이고, 그 다음에 이제 등속도로 운동하는 물체가 버스가 갑자기 이제 급정거해. 그러면 운동의 반대 방향 속도가 줄어드니까 자, 외부에서의 힘은 이렇게 작용하지만 자, 이 사람은 앞으로 등속도 운동하려는 관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정지하게 되면은 자, 어떻게 돼? 앞으로는 자, 어떻게 돼? 얘는 앞으로 계속 가려고 하니까 앞으로 뒤에서 뭔가 미는 듯한 힘을 받을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도 가상의 힘, 관성력이라는 것을 받게 된다. 자, 이 관성력은 뭐다? 가상의 힘이다. 이제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 자, 그리고 이 관성의 크기는 무엇에 비례한다? 질량이 크다. 이제 질량이 클수록 관성력이 크다. 꼭 기억해라. 그래서 제1법칙에 대한 관성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 되고, 자, 이제 우리 이제 새로운 용어 하나 좀 이제 정리할 거야. 운동량이라는 것이 있어. 운동량. 자, 운동량은 질량을 가진 물체가 어떤 속도를 가지면서 운동하고 있을 때 얘가 가지는 운동의 효과. 자, 운동의 효과를 운동량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볼링을 칠 때, 알지? 볼링을 칠 때, 자, 내가 이 볼링공을 천천히 던졌을 때 핀이 넘어지잖아. 근데 내가 얘를 빠르게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핀이 더 많이 넘어질 거란 말이야. 즉, 같은 질량일 때 속도가 빠를수록 어떻게 될까? 그 운동 효과가 크니까 그 운동 효과가 볼링 핀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핀이 더 많이 넘어진다. 아, 그러면은 이 볼링공이 가지고 있는 운동의 효과는 더 크구나.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 자, 이번에 같은 속도로 던질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가벼운 볼링공을 같은 방향으로 던졌어. 그리고 무거운 볼링공을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던졌어. 자, 그럼 볼링핀이 누가 더 많이 넘어져? 무거운 공을 던졌을 때야. 그럼 무거운 공, 질량이 커지니까 어떻게 돼? 같은 속도로 하더라도 볼링핀을 넘어뜨리는 운동의 효과가 더 커지는 거야. 그래서 운동량은 바로 질량과 바로 속도입니다. 그래서 운동량 P는 질량 곱하기 속도 V.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거예요. 그럼 질량의 단위가 킬로그램이고 속도 단위가 메타 퍼 세크니까 자, 이 운동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메타 퍼 세크가 돼. 자, 그리고 또 하나 속도입니다. 속도, 속력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V라는 속도는 방향을 가지기 때문에 운동량도 뭘 갖는다? 방향을 갖는다. 자, 그러면 속도의 방향이 바로 운동 방향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의 방향은 같고,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운동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량의 방향은, 자, 속도의 방향이고 운동 방향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바로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운동 효과는 질량이 클수록, 속도가 클수록이지. 그러니까 여기처럼, 자, 예를 들어서 2kg의 물체가 이쪽으로 2m/s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얘가 가지는 운동량은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2에서 4kg/m가 됩니다. 알겠지? 근데 이쪽으로 3kg의 물체가 이렇게 움직여. 그래서 3m/s의 속도로 움직여. 그러면 자, 일직선상에서 어떻게 돼? 운동 방향이 서로 반대를 했잖아. 그럼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로 한다면, 자, 이 물체의 운동량은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 되니까 마이너스 6kg/m라는 운동량을 가진단 말이야. 그래서 운동량은 뭘 갖는다? 방향을 갖는다. mv, v가 속도이기 때문에. 그치? 바로 이것이 이제 운동량이야, 운동량. 그래서 질량 곱하기 속도 하면 돼. 질량 곱하기 속도. 그치? 자, 근데 이 운동량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면, 운동량의 크기가 일정하다면, 다시 말해서 V의 변화가 뭐가 돼요? 없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가속도가 0이기 때문에 운동량의 크기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이 물체에 작용한 R자 힘이 0이 되는 거야. 알지? R자 힘이 0이 되는 거야. 자, 밑에 거 지워도 되지? 자, 그런데 자, 2kg 물체가 이렇게 2m/s로 가고 있는데 내가 운동 방향으로 힘 F를 가할 거야. 그럼 이 물체는 속도가 빨라지겠지. 그치? 그래서 자, 운동 방향으로 힘을 가하면, 자, R자 힘이 0이 아니고 그 힘의 방향이 운동 방향과 같으면 속도가 증가하잖아. 그치? 그래서 운동량은 2 곱하기 2에서 2 곱하기 4로 어떻게 돼요? 운동량이 증가합니다. 맞니? 그치? 근데 이번에는 2kg의 물체가 이쪽으로 6m/s의 속도로 움직여. 근데 반대 방향으로 힘을 작용했어. 움직이는 반대 방향으로. 그러면은 이 2kg의 물체가 그래서 2m/s의 속도로 줄어들었단 말이야. 자, 이렇게 됐단 말이지. 그러면은 자, 이때는 운동량은 2 곱하기 6에서 2 곱하기 2로 운동량이 어떻게 돼? 줄어든단 말이야. 그래서 R자 힘이 0일 때는 운동량의 크기는 변하지 않지만, 알겠지? R자 힘이 0일 때는 운동량의 변화가 없지만, 일정이 유지가 되지만, R자 힘을 가하면, 즉 R자 힘이 0이 아니라면 운동량은 어떻게 된다?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그치? 그래서 운동량이 증가하면은 운동 방향으로 뭘 가했다? 힘을 가했단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량이 변화 가지고서 힘의 방향을 찾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럼 반대로 운동량의 크기가 줄어든다면, 아, 우리는 운동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가했다라는 거지. 알지?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는, 아, 힘이 작용했구나. 그래서 힘을 가했기 때문에 여기는 뭐야? F는 ma라는 우리가 뉴턴의 제2법칙을 적용할 수가 있는 거야. F는 ma. 하지만 자, R자 힘이 0일 때는 관성이야. 등속 직선 운동하기 때문에 운동량의 변화가 없어. 알지? 요 둘을 확실하게 자, 구분을 좀 해둬야 된다. 알겠지?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 이번에는 뭐냐? 자, 운동하는 두 물체가 충돌할 거야. 알지?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가 2kg인데 이쪽으로 4m/s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자, 여기 B가 있어요. 자, 1kg의 물체가 있어요. 자, 얘가 이쪽으로 2m/s의 속도로 충돌하고 있어. 그래서 운동하는 두 물체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자, 얘는 충돌하지 않았지. 그런데 뒤에 오는 물체가 더 빠르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A가 B하고 충돌하겠지. 그치? 그래서 충돌하게 되면 자, 충돌하면서 자, 2kg의 A가 자, 1kg의 B가 자,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근데 얘가 2m/s의 속도가 되고요. 자, 얘는 속도가 얼마인지 몰라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설명할 거야. 자, 운동하는 두 물체가 충돌하게 되면 충돌 전 운동량의 합과 충돌 후 운동량의 합은 같다. 맞지? 충돌 전과 후에 운동량의 합은 같다. 자,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량을 얘기할 때는 자, 서로 다른 두 물체가 충돌했을 때는 충돌 전과 충돌 후에 운동량의 합이 같아야 돼. 자, 이것이 바로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야. 알지?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야. 그러면 충돌 전에 A의 운동량은 2 곱하기 4가 되고 충돌 전 B의 운동량은 1 곱하기 2가 되니까 자, 충돌 전에 운동량의 합은 얼마가 돼? 자, 10kg m/s가 됩니다. 맞니? 자, 충돌 후 A의 운동량은 2 곱하기 2가 되고요. 자, B의 운동량은 1 곱하기 V가 돼. 맞니? 그래서 충돌 후 운동량의 합은 4 플러스 V가 됩니다. 그럼 이 둘은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같기 때문에 자, V는 얼마가 돼야 된다? 6m/s가 된다는 거야. 알지? 그래서 충돌 전과 충돌 후에는 자, 두 물체가 가지는 운동량 합은 전과 후는 무조건 같아야 돼. 그러면 운동량의 보존의 법칙에서 이게 자, 충돌 전의 운동량 합과 충돌 후의 운동량의 합이 같다는 얘기는 충돌하면서 어느 한 물체는 운동량이 줄어들겠지. 그럼 줄어든 만큼 또 다른 물체 운동량은 어떻게 돼? 같은 크기로 늘어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보면 8에서 얼마가 돼요? 4가 되죠. 그래서 A는 4가 감소합니다. 맞니? 그러면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어떻게 돼요? 자, 4가 증가해야 돼요. 그래서 4가 증가하는 거 보자. 얼마야? 2네. 자, 여기가 6이니까 자, 6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1 곱하기 6 해서 6이 됩니다. 그럼 2에서 6으로 어떻게 돼요? 4가 증가했네? 아, 운동량의 보존이 된다는 얘기는 어느 한 물체의 감소한 운동량과 증가한 운동량이 서로 같다라는 얘기예요. 알지? 자, 이렇게 해도 우리가 운동량의 보존을 얘기할 수가 있어. 이게 두 물체가 충돌한다는 것은 다양한 경우가 나오거든. 다양한 경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A가, 자, 여기 A가 있어. 2kg의 물체인데
4ms로 갑니다. 자, 1kg이에요. 정지하고 있어요. 자, 충돌하지? 자, 충돌 후에 A하고 B가 즉 2kg의 물체와 1kg의 물체가 붙어서 같은 속도로 움직여. 같은 속도로. 그러면 충돌 전의 운동량의 합은 얼마야? 2 곱하기 4가 되고 얘는 1 곱하기 0이 되잖아요. 맞니? 자, 충돌 후에 운동량의 합은 2 곱하기 V 플러스 1 곱하기 V가 되죠. 그치? 자, 이 둘이 같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8은 3V가 되니까 V는 3분의 8 메타 퍼 세크가 될 거란 말이야. 그치? 이제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가 있어. 자, 그럼 이번에는 자, 이렇게 충돌했어. 이렇게 충돌했어. 자, 그랬더니 충돌 후에 2kg이 자, 이쪽으로 2ms로 움직여요. 그러면 1kg의 A는 자, 이쪽으로 V로 움직일 겁니다. 자, A와 B. 자, 이렇게 나오죠? 그럼 V가 얼마냐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잖아. 같은 경우에서. 자, 이렇게 갈 수 있지. 그럼 충돌 전에 운동량의 합은 8이다. 그치? 그럼 충돌 후에 운동량의 합도 8이 돼야 된다. 그치? 근데 봐봐. 운동량은 MV라고 있어. 지금 내가 요기했을 때 자, 이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플러스로 놨잖아. 그럼 얘는 플러스 V면 얘는 뭐가 돼? 반대방이니까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충돌 전에 운동량의 합은 8이라면 충돌 후에는 마이너스 4 플러스 V가 되니까 V는 얼마가 돼? 12 메타 퍼 세크가 된다. 맞니?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확인해 보잔 말이야. A의 운동량은 8에서 얼마로? 여기 하면은 마이너스 4니까 8에서 마이너스 4로 12가 감소했습니다. 맞니? 자, B는 여기는 0이죠. 그럼 어떻게 돼? 얘가 여기로 가면서 12가 증가해야 되겠죠. 그럼 1 곱하기 12가 돼야지 나오겠지. 자, 이것이 충돌 전과 후의 운동량의 보존이 되는 거야. 알겠지?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있어. 자, 그럼 이제 이게 다양한 예를 들 거야, 지금. 다양한 예를. 자, 이번에는 이럴 수가 있단 말이야. 자, 3kg의 물체가 정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있잖아요. 폭발을 해요. 폭발을 해가지고 1kg하고 자, 2kg으로 쪼개졌어. 쪼개지면서 이쪽으로 V, 자, 이쪽으로 2ms로 움직이더라는 거야. 자, 이 V 얼마냐는 거지. 자, 오른쪽을 플러스로 놓을 거예요. 그러면은 운동량의 합이 0이지. 그럼 여기도 운동량의 합이 0이 돼야 되잖아. 그럼 여기가 플러스 4니까 얘는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가 돼야죠. 그래서 V는 마이너스 4m/s. 알지? 또는 속력의 크기는 4m/s. 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자, 알겠니? 바로 요런 게 우리가 운동량 보존이야. 자, 잘 정리해. 자, 여기까지 다 됐어? 이해됐어? 자, 그래서 운동하는 두 물체가 충돌할 때 충돌 전과 후에 운동량의 합은 같다라는 거야. 알지? 그래서 뒤에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운동량 보존이 이제 뒤에 나오긴 할 거야.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다시 확대시켜 놓고. 자, 이렇게 갑니다.
자, 두 물체가 충돌하겠죠. A하고 B가. 맞니? 자, 충돌할 거야. 그래서 2kg에 1kg AB가 지금 여기서 충돌을 했어. 그렇지? 자, 충돌한 다음 A, B. 자, 이렇게 놨을 때, 자, 여기가 2kg, 자, 1kg입니다. 얘가 이쪽으로, 이쪽으로, 자, 2m/s가 됐답니다. 자, 이쪽으로는 V가 될 거예요. 알겠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충돌 전과 후에 운동량이 보존이 되니까 이 V가 얼마냐는 거야. 사지, 운동량이. 그치? 자, 이쪽을 플러스, 마이너스 볼게요. 자, B는 운동량이 어떻게 돼? A의 운동량은 플러스하고 B의 운동량은 마이너스입니다. 그치? 자, 여기서 A의 운동량 얼마야? 마이너스 4예요. 왜?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그러면 A의 운동량의 변화는 얼마가 됐어? 마이너스 8이 됐습니다. 맞니? 그러면 당연히 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플러스 8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인데 플러스 8이 돼야 되니까, 자, 여기에서 B의 운동량은 얼마가 돼야 돼? 자, 10이 돼야 된다. 아니, 6이 돼야 된다. 그치? 6이 돼야 된다. 플러스 8이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6m/s가 됐단 말이야. 그래서 감소한 운동량과 증가 운동량이 같아야 돼. 자, 그러면 A하고 B가 충돌했잖아. 자, 충돌할 때 A가 B 쪽으로, 이쪽으로 뭘 가했니? 힘을 가합니다. A가 B한테 간 힘이 있을 거예요. 자, 이 힘 때문에 B가 어떻게 돼? 속도가 바뀌었죠. 그치? 그래서 A가 B한테 가한 요 힘 때문에 이쪽으로, 자, A가 B의, 자, 이쪽으로 A가 B한테 가한 힘 때문에 B에 뭐가 나타나요? 델타 P가 나타났어요. 아니, 그치? 자, 그러면 동시에, 자, 1도 작용했으니까 반작용으로 어떻게 되지? 이쪽으로, 자, B가 A한테로 힘을 가할 거예요. 아니, 그래서 B가 A한테 힘을 가했기 때문에, 자, 이때는 A의 뭐가 바뀌어? 운동량이 변할 거예요. 알지?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 충돌하면서 힘을 가하면서 운동량의 변화를 일으키잖아. 그래서 이렇게 A의 운동량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 힘, B가 A하고 충돌하기 때문에. 그치? 그리고, 자,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A가 B한테 충돌하면서 힘을 가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 두 물체가 충돌하잖아. 그러면 이때 충돌하는 순간, 자, 충돌 시 운동량의 변화를 일으킨단 말이야. 자, 그 정도를 우리는 뭐라면은 충격량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충격량 I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맞지? 그래서 충돌 시 운동량의 변화를 일으키는 정도를 뭐라고 한다? 충격량 I라고 할 겁니다. 맞죠? 그래서 충격량 I고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어떻게 돼? 운동량의 변화량이 생깁니다. 그치?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은 질량 곱하기 델타 V야. 맞니? 그치? 자, 그러면, 천천히. 여기는 되게 쉬워. 지금 내가 이제 공식 하나 정리해 줄 거야. 모든 게 이 공식 하나로 다 해결이 돼. 그래서 여기 문제는 일단 개념을 확실하게 잡은 다음에 공식 하나 가지고서 다 문제 풀 거야. 공식 하나 가지고 문제 풀 거야. 그러니까 그 앞에 거보다 더 쉬워. 자, 그래서 충격량에 의해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생기고요. 자, 얘는 질량 곱하기 속도 V.
속도의 변화가 생기세요. 자, 그럼 충돌하잖아요. 그럼 이때 우리는 충돌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자, 충돌 시간을 t로 놓을게. 그러면 그 충돌 시간 t를 자, 분모 분자 다 곱해봐. 그럼 얘는 뭐야? 얘는 t분의 델타 v. 그렇지, 가속도야. 그럼 결국은 얘는 뭐가 돼요? NAT가 됩니다. MA가 뭐예요? FT. FT가 되는 거야. 아, 그렇구나. 충격량 I는 힘 곱하기 시간이고요. 그치? 힘 곱하기 시간이고, 자, 힘을 받았으니까 뭐야? 운동량의 변화가 생길 거야. 그러면은 M 델타 V가 된다. 자, 이것이 바로 충격량의 공식이고요. 그치? 자, 이때 F는 충돌할 때 받는 힘이니까 이거를 뭐라 하냐면은 충격력이라고. 알겠지? 자, T는 충돌 시간이야. 알겠니? 자, 그러면 지금 여기 A, B가 충돌했잖아. 그래서 충돌하면서 A의 운동량이 얼마 변했어요? 8이 변했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자, B가 A한테 뭘 받았어? 힘을 받았지. 그치? 그래서 얘는 B가 받은 충격량이 되겠네. A가 받은 충격량. 알지? A가 받은 충격량이고. 자, 그럼 얘는 뭐야? B의 운동량이 변했지. 왜? B가 A한테 힘을 받았잖아. 충돌하면서. 그러니까 충돌하면서 힘을 받았기 때문에 자, 바로 B가 받은 충격량이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각각의 충격량 이렇게 됩니다. 됐니? 자, 그리고 자, 요때 FA하고 AB, FBA는 어떻게 돼? 크기가. 그치? 작용, 반작용. 그럼 충돌한 시간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은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돼? FT. 자, 요 F도 같고 충돌 시간도 같다는 거야. 알겠니? 바로 요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 됐니? 자, 별거 없어. 이것이 바로 충격량이야, 충격량. 자, 다 끝났어. 그래서 이 공식 하나로 이제 모든 걸 풀 거야. 이 공식 하나로. 모든 걸 풀 겁니다. 그럼. 우리 아까 우리 프린터 문제 있지? 이제 실제로 자, 문제로 확인해보자. 자, 이 문제가 얼마나 쉬운지. 자, 이건 별거 없지. 236, 250, 4kg 메타퍼세트 끝. 그냥 이렇게 가면 돼.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A하고 B가 움직이다가 자, A가 더 빨리 움직이니까 어떻게 돼? 서로 충돌하겠지.
그러면은 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어떻게 돼? 여기는 665, 36, 360. 자, 여기는 얼마냐? 60.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럼 얘는 60kg이니까 368, 180. 그 얘는 40kg이니까 플러스 49이. 자, 그 V값 나오겠지? 그냥 이대로 가면 돼. 84번 문제처럼 자, 충돌이 나왔다. 충격량, 충격력. 그러면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돼? I는 FT, 델타 P, M, 델타 V. 그래서 힘의 단위가 뉴턴이고요. 시간의 단위 세크가 되고요. 델타 P니까 1kg 메타 퍼 세크가 되겠죠. 어차피 똑같은 거야. 그러면 질량이 3kg의 물체가 2 메타 퍼 세크의 속력 운동하다가 힘을 받아서 몇 초 동안 작용했니? 자, 2초 동안 작용하면서 속력이 5로 증가했어. 자, 그럼 충격량 I는 자, FT 똑같아. 델타 P가 되고 M 델타 V야.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서 얘를 물어봤지만 그 세세한 것까지 다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이거 가지고서. 그럼 그대로 봐. 자, F는 몰라. 자, 시간은 2초입니다. 자, 델타 P는 3kg인데 속도가 얼마예요? 2에서 5가 됐으니까 3m/s가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9N가 됩니다. 그럼 F는 얼마예요? 4.5 뉴턴이 될 거야. 그러면 3kg 곱하기 가속도네. 자, 가속도 얼마? 1.5m/s 제곱. 그치? 자, 그 다음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이에요. 자, 처음 속도 2, 시간 2, 2분의 1, 가속도 1.5, 자, 2의 제곱. 그러면은 2초 동안 얘가 움직인 거리로 나오겠네, 이동 거리. 그치? 그러면은 4 플러스 3이니까 몇 미터 이동했어? 7m 이동했다는 얘기야. 자, 이걸 다 계산할 수가 있는 거야. 그냥 당연하게 충격력이 얼마야 물어보기도 하지만 충격력이 얼마니? 가속도가 얼마가 돼? 그럼 그 동안 2초 동안 얼마를 움직였어? 다 물어볼 수 있잖아. 그래서 이 공식 하나에 F는 NA만 집어넣고 계산하면 된다. 자, 90번 문제. 자,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정지하고 있는 질량, 처음 속도가 0입니다. 알겠지? 자, 2kg인 물체에다가 힘을 작용했어. 자, X축이 시간이고 Y축 힘이 있지. I는 FT, 델타 P, M 델타 V입니다. 그치? 그러면은 이 면적이 뭡니까? I가 돼요. 그쵸? I가 돼요. 그럼 면적 계산해보자. 오씨.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은 요 면적 얼마야? 10이고, 자, 이 면적 15. 자, 요 면적 20.
그러면은 충격량은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45 뉴턴 세크. 그렇죠? 자, F 모르고요. 10초의 시간이 흘렀답니다. 그럼 이때는 요 F는 무슨 힘이 될까? 힘이 변하잖아. 근데 우리는 FT 했잖아. 그럼 이때 F를 뭐라 하냐면 평균 힘이라고 해요. 평균 힘. 왜냐면 힘이 변하니까. 이때 F는 우리가 평균 힘이라고 할 거야. 자, 그러면 이 킬로그램의 물체가 델타 V가 됩니다. 자, 그럼 델타 V는 얼마예요? 넘기면 2분의 45니까 10 2.5. 그치? 근데 정지하고 있으니까 처음 속도 0이잖아. 그럼 V가 얼마가 돼야 돼? 12.5 메타 퍼 세크가 돼야 된다. 맞니? 야, 이래도 계산해 준대. 고민하지 마. 고민하는 거 아니야. 그냥 저 공식을 놓고 하면 되고. 자, 그래서 FT 그래프에서는 면적이 뭐가 된다? 충격량, 그것이 운동량의 변화량. FT. 그치? 바로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1번 같은 문제를 보면, 자, 0에서 5초 동안 운동량이 증가해. 그치? 일정하게 증가해. 그 운동량이란 건 MV니까 V가 어떻게 돼? 일정하게 증가하죠? 일정한 힘을 받은 거예요. 알겠니? 하지만 얘는 어떻게 돼? 5초에서 10초는 운동량이 변하지 않지? 그래서 얘는 힘을 받지 않았다. 자, 알짜힘이 0인 구간이야. 그쵸? 그러면 0에서 5초 동안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자, 이렇게 하면 되잖아. I는 FT 플러스고 얘는 자, 델타 P 자, M 델타 V가 됩니다. 그치?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0에서 5초 동안 얼마 증가했어? 20 증가했잖아. 그러니까 충격량이 얼마야? 20이 된단 말이야. 맞니? 자, F 모르고 시간은 5초입니다. 그쵸? 그럼 F는 얼마가 돼요? 4뉴턴이 되겠지. 그래서 0에서 5초 동안 작용한 힘은 4뉴턴이 된다. 맞니? 자, 충격량의 크기는 20뉴턴 세크다. 그치? 자, 5초 후에는 얘는 등속 직선 운동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5kg 곱하기 델타 V. 그럼 델타 V는 4가 나오네. 그럼 정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직선상에서 처음에는 운동량이 0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0이니까 뭐야? 정지거든. 그치? V가 0이잖아. 그러니까 정지 상태에서 속도가 얼마 증가해서 4가 증가한 거야. 그래서 니은 되고. 그리고 나서 자 92번 봐봐. 자 A하고 B가 4kg의 A가 6m/s로 움직이고요. 자 2kg의 B가 3m/s로 움직이는데 충돌 후에 자 A는 4m/s로 움직였고요. 자 B는 VB의 속도로 움직인대요. 그치? 그리고 나서 충돌 후 B의 속력은 몇 m/s인지 구하시오. 운동량 24, 운동량 16, 얼마 줄어들었어? 8 줄어들었지. 그 운동량 6이니까 얼마 늘어나야 돼? 8이 늘어나야 돼. 그치? 그래서 8이 늘어나려니까 어떻게 되니? 6에서 8 가면 14잖아. 그러니까 V는 얼마가 돼야 된다? 7m/s가 됩니다. 그치? 그래서 7m/s 넣어주면 돼. 그러면 물체 B가 받은 충격량은 아니 B가 충격량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돼? B의 델타 P가 생긴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B가 받은 충격량에 의해서 자 B의 운동량이 변하잖아. B의 운동량 얼마 변했어? 8이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8 뉴턴 세크입니다. 끝.
또 고민할 필요 없어. 자, A의 충격량도 얼마야? 그치? 8N/s야. 됐지? 바로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만 문제를 풀면 자, 별건 없는데. 자, 94번 한번 풀어봐봐. 94번. 다 확인해봐. 나오는지, 맞는지. 맞았어? 오케이, 잘했어. 자, 이것이 운동량, 충격량이에요. 알지? 그러면 자, 봐. I는 FT가 되고요, 델타 P가 되고, N 델타 V입니다. 그치? 자, 별거 아니고, 자, 이거야. F가 일정할 때, 자, T가 길어진다면, I가 커지고 델타 P가 커지고요, 델타 V가 커집니다. 맞니? 자, 이게 어떤 경우일까? 우리가 빨대에다가 자, 하나는 여기에다가 종이를 넣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빨대에다가 하나는 여기에다가 종이를 넣을 거예요. 그리고 같은 크기로 이쪽으로 입김을 불어넣을 거야.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어떻게 돼? 힘을 받는 시간. 자, 얘는 여기서 힘을 받고 나가겠지. 근데 얘는 어떻게 돼? 여기까지 힘을 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를 A하고 B라고 하면은 F가 어떻게 돼요? 아니, 시간이 A보다 B가 더 길죠? 그치? 그러니까는 충격량이 B가 더 크니까 자, 델타 P도 자, B가 더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V도 어떻게 돼? 빠져나가는, 요때 빠져나간 V도, 그치? 자, B가 더 크단 말이지. 그래서 이 B가 더 멀리 날아간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포탄을 할 때, 요 포신을 길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야. 빵 하면서 이제 하얗게 터지잖아. 밀어버리겠지. 그러면 그 포신이 길수록 어떻게 돼? 미는 때 걸리는 요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운동량의 변화가 커지는 거야. 그래서 포탄이 더 멀리 날아간다는 거. 자, 이해됐니? 바로 이제 이런 거지. 그러면 이번에는 자, 이거죠. 자, T가 일정할 때, 충돌하는 시간이 같을 때, 자, F가 크면은 I도 크고요, 델타 P도 크고, 자, 델타 V도 커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 빨대 요 끝에다가 이제 종이를 감쌌는데, 자, 요 입김이 AB라고 그러단 말이야. 그럼 입김을 자, B를 더 강하게, 그 A는 B는 이거지. 그러니까 입김이 B가 더 크다는 얘기는 이게 바로 뭐야? F가 더 크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I도 B가 더 크니까 델타 P도 B가 더 크게 나오고, 자, 델타 V도 자, B가 더 크게 더 커지니까 어떻게 돼? 얘가 더 멀리 날아간다는 거지. 그렇지? 바로 이제 요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충격량이 일정할 때, I가 일정할 때, 그럼 I가 일정하면은 F와 T는 무슨 관계야? 그렇지. 반비례 관계가 성립이 된다. 알겠니? 반비례 관계. 그래서 F하고 T가 반비례 관계니까 우리가 T를 증가시키면은 F는 작아진다는 거지. 자, 이게 어떤 경우냐? 자, 같은 높이의 달걀을 똑같은 달걀, 같은 질량, 맞지? 같은 달걀을 놔요. 자, 똑같은 H 높이에 떨어뜨릴 겁니다. 여기는 콘크리트. 자, 여기는 담요예요. 그러면 자, 높이가 같기 때문에 여기는 V가 0이고 자, 여기가 V가 될 거냐? 그럼 얘하고 얘가 얘는 같은 M이니까, 그치? 그래서 콘크리트에 떨어진 달걀이나 담요에 떨어진 달걀이나 델타 P는 콘크리트하고 담요가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I가 충격량 I가 콘크리트에 떨어질 때와 담요에 떨어질 때가 같단 말이야. 근데 대신 T가 어떻게 돼요? 충돌하는 시간이 담요가 길단 말이야. 그럼 충돌 때 받는 충격력은 담요가 더 적은 힘을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달걀이 깨지지만 얘는 달걀이 어떻게 돼? 안 깨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충격량을 받는다면, 즉 속도의 변화가 같다면, 알겠지? 속도의 변화가 같다면 충돌하는 동안 그 충돌 시간을 길게 함으로써 힘을 적게 받는 거야. 힘을 적게 받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공놀이를 하잖아. 그럼 맨손으로 공을 잡았을 때 이렇게 잡는 것과 이렇게 잡는 것은 차이가 뭐야? 이렇게 잡음으로써 충돌 시간을 길게 함으로 내 손바닥에 받는 힘의 크기를 줄인다는 얘기야. 그래서 덜 아프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그 충돌할 때 안전하고 관련이 되는 거야. 충돌할 때. 그래서 에어백이 왜 터질까? 에어백이 터짐으로써 어떻게 돼? 얼굴이 충돌하는, 그치? 이 시간을 길게 함으로써 사람이 받는 힘을 줄이는 거지. 바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충돌 시간을 길게 함으로써 힘을 줄이는 거야. 자,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여기 지워야 되지? 자, 이거 이제 그래프로 이제 많이 나오는데, 자,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힘입니다. 자, 하나의 그래프는요, 자, 요렇게 나올 거예요. 하나는, 자, 요렇게 주어질 거예요. 그러면 요 면적과 이 면적은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A라고 하고 B라고 해보잔 말이야. 자, 그럼 어디가 A가 되니? 자, 얘가 A가 되고요. 얘가 B가 됩니다. 왜? 충돌 시간을 B가 더 길거든. 그래서 충돌 시간을 길게 함으로써 받는 힘의 크기를 줄이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이 두 그래프의 면적, 여기 I이기 때문에 A하고 B가 같다는 것이. 알겠지? 자, 이렇게 됩니다.